한 1년 전쯤인가? 그때 저희 의뢰인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듣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주에 각기 다른 의뢰인들한테 자살 시도했다는 얘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변호사가 엄청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대상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완수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 한 5년 차 되셨나요? 예, 2019년부터 네. 그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됐으니 지금 이제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경위로 해가지고 변호사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원래 법 쪽에나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나 인연이 없었는데요. 네.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친척분께서 이런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변호사 생활 이제 한 5년 차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개인적으로 직업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첫째로 꼽는 그리고 여러 번 말했던 직업적인 장점은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로스쿨에서 어떤 법학을 배우면서 처음 이제 법을 접하게 됐는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뭐 절차라든지 권리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배운 판례라든지 그런 판례가 적용되는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이제 변호사업을 하면서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정말 그 요건대로 진행이 되는 사안들을 보면서 배운 것이 너무 쓸모가 있는 그런 점을 아주 큰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대우가 좋게 좀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다른 관련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때에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뭔가 이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셔서인지 잘 대우를 해주시고 또 되게 호의를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장점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직의 뭐 장점 같기도 한데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일을 잠깐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개업을 해서 좀 자유롭게 뭐 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또 나이의 제한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너무 어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는 편이 일하기가 더 수월한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변호사라는 일 자체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보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요새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정부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고 회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제 송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송무 네. 변호사로서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무는 일단 되게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변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일이라는 게 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송무라는 거는 일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좀 바뀌고 그리고 저는 훨씬 더 보람차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변호사의 가장 필요한 기질은 타인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보람을 얼마나 느끼느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송무 변호사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은 의뢰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수차례 듣고 계시잖아요.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직업적 단점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끝맺음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사건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끝나기 전까지는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 네, 굉장히 네, 네. 이제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은 꿈에도 나오고요. 의뢰인분들의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응대가 가능하고 또한 이제 소송이라는 게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면 너무 이제 기쁘고 보람차지만 또 결과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심적인 고통이 또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변호사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에서의 어떤 보람이나 행복도 있지만 늘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늘 뭔가 우울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 거의 대부분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1년 전쯤인가 그때 저희 의뢰인들이 저한테 자살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듣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주에 각기 다른 의뢰인들한테 자살 시도했다는 얘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3번째 때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자살 시도는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계속 자살 시도를 했고 자살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방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끝이 없다라는 게 출퇴근이 자유로운 대신에 일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뭐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은 또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로스쿨 가는 그 입문 시험도 굉장히 많이들 지원을 하고 응시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변호사에 관심이 좀 많으신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변호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직업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생각보다 감정 노동도 되게 심하고 기본적으로 좀 노가다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타인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에 좀 만족을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공부한 거를 소송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그것만큼 또 보람찬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기질이 내가 변호사로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